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2014년도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트러블을 가득 안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고민이 아닌 척 했지만 피부 고민은 아무튼 트러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9년 차고 나이가 35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트러블은 사라졌느냐? 아니죠.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흐린 눈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생겼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공. 사실 제가 모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그렇게까지 공감을 못했어요. 제가 여드름 자체가 모공을 막 크게 하는 그런 여드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이 얼굴을 덮고 있으니까 모공이 안 보였어요. 아무튼 결론은 뭐다? 모공이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건조함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복합적으로 케어를 꾸준히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스킨푸드의 신상 패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처럼 복합적으로 피부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모공 케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다가 모공은 또 어떻게 가리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는지, 그런 피부 메이크업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피부 덕후, 스킨케어 덕후, 파드 덕후 유튜브의 모공 케어하면서 모공 가리는 법 출발! 빵! 영상 이미 딱 보시면서 유료 광고 빡 떠있기 때문에 그래 광고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오늘의 광고템 이 집과도 연이 깊어요. 신상이 나왔는데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로 스킨푸드의 도토리 패드입니다. 스킨푸드 완전 패드 강자잖아요. 거기다가 저 완전 당근 패드 찐 덕후인 거 아시죠? 그런데 얘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모공 패드인 거예요. 시중에 모공 패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킨푸드에서 모공 패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반가웠느냐? 당근 패드 특유의 그 큼직하면서도 손에 싹 감기면서 솜 같은 뭔가 쫙 이렇게 되는 그 느낌을 못 잃어가지고 당근 패드만 저는 주구장창 썼었어요.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공병 리뷰도 많이 나오고 했는지. 근데 이 도토리 패드가 당근 패드의 솜이불 같은 그 원단의 느낌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보다 약간 더 텐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질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제안을 받고 당근 패드 같은 그 느낌 안 나면 나 이거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했는데 이걸 싹 해서 싹 했는데 그 당근 패드 같은 그 느낌이 또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당근 패드를 이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당근 패드는 제주도 당근에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 아시죠? 얘는요 지리산 도토리에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또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스킨푸드는 제주도 당근 캐 지리산 가가지고 도토리 주워 나중에는 어디 산 돌아다니면서 산삼 캐고 신봤다 스킨푸드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도토리 컨셉도 너무 좋고 도토리에 들어있는 그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전 너무 좋고 요즘 막 모던한 거 되게 많은데 또 스킨푸드는 혼자 이렇게 또 귀여운 느낌으로 가니까 화장대 있을 때에도 이게 또 좋은 거예요. 브라운 색깔도 적절한데 무엇보다 첫 단계부터 모공을 챙겨줄 수 있고 탄력을 챙겨줄 수 있는 게 제 마음에 너무 위안이 된달까요? 자, 근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모공이잖아요. 모공 패드라고 말씀을 드리셨을 때 패드로 얼마나 모공이 관리가 될까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드로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모공이 확 조여들고 그런 건 아니긴 할 거예요. 굳이 모공에 효과가 좋은 걸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은 피부과를 가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하겠죠. 화장품군에서 모공에 효과가 좋은 거를 순서로 나열을 하자면 세럼, 크림이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스킨, 그 다음에 패드 이 정도 순서로 모공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도토리 모공 패드가 왜 매력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토리 패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파하 성분까지 들어있어요. 제가 각질 케어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질 제거 성분 중에서 가장 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이 각질 제거를 해야겠다 하시면 파하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파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공 케어도 되는데 파하도 들어있으니까 데일리하게 각질 정리도 돼. 근데 당근 패드의 그 소미불 같은 느낌은 또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스킨푸드에서 도토리 패드 새로 나왔다 하면은 제가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공 효과에 관련해서는 임상실험 결과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임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순간 바로 철컹철컹. 도토리 패드를 2주간 사용을 했더니 모공 숫자 감소, 모공의 부피, 깊이, 면적 이게 다 감소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탄력까지 개선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모공을 축소해주고 피지 분비도 억제를 해주는 그런 특허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팩트가 이러한데 유튜브 너는 어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 철칙으로 여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써가지고 막 모공이 확 드라마틱하게 뭐가 어떻게 줄어든 것 같고 그러진 않았어요. 피부과에서도 100% 모공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패드에서 눈에 띄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패드를 쓰는 사람인데 이 패드 단계에서 탄력을 챙겨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에 굉장히 위안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 있다. 제가 당근 패드를 너무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 화장품이 진짜 이상한 게 너무 한 제품을 오래 쓰면 꼭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제품에 정착을 했더라도 자꾸 유목민이 되는 이유가 뭔가 지겨워서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근 패드 너무 좋아하지만 살짝 바꾸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패드는 없는데 이 도토리 패드가 이렇게 나타나 주니까 당근 패드하고 내가 돌려가면서 쓸 패드가 생겼구나 이 마음에 얘가 또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원하게 닦이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은근하게 쫀득해지면서 다음 세럼 단계를 쌓았을 때 그 세럼하고 쫀득하게 잘 만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화장품이라는 게 알고 바를수록 뭔가 더 정성스럽게 바르게 되는 그런 게 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도토리 패드에 모공 케어에 되게 좋다고 소문난 성분이 그 탄닌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도토리 추출물 들어있다고 하죠. 여기다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펩타이드 성분도 넣었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단계에서라도 모공과 탄력을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뭔가 저랑 더 잘 맞는 느낌이고 막 그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또 스킨푸드에서 만들었으니까 또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오늘 광고로 도토리 패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스킨푸드에 어떤 패드들이 있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당근 패드, 미나리 패드, 그리고 도토리 패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 수분, 그래서 정말 무난무난하고요. 민감해진 얼굴에 진정해주기에 찰떡이에요. 그리고 미나리 패드는 진짜 깔끔한 질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패드, 이번에 새로 나온 도토리 패드, 얘는 모공 탄력 케어를 해주고요. 당근 패드보다 좀 더 텐션감 있는 그런 원단. 사실은 어떤 피부 타입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모공과 탄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패드가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신나게 해드렸는데요. 얘 앞으로 당근 패드하고 더불어서 공병 리뷰에 되게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 패드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모공 고민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꼭 모공 고민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탄력이라는 건 미리미리 관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기 때문에 이벤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건데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됩니다. 광고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모공에 좀 신경을 쓰게 되면서 관심이 많이 가게 된 그런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또 직업템이기도 해요. 도토리 패드가 탄력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도토리 패드만 사용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세럼 단계로 넘어가는데 요즘 또 너무 좋은 게 갈색병. 갈색병이 항산화 기능을 해주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또 스토리가 있다? 제가 여기 화장실 누수 공사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손님용으로 쓰는 화장실에 화장품을 놓고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쓰던 루틴에서 또 살짝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갈색병이 있거든요. 갈색병을 다시 또 막 바르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 내 탄력 케어를 제대로 해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서 갈색병은 갈색병이다. 그래서 모공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갈색병 내가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곁들여서 양대 산맥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랑콤의 제니피크, 저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트루 언니 랑콤의 제니피크는 안 좋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꽤나 잘 쓰고 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또 장벽 케어를 해주면서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를 뭔가 때려 넣어줬을 때 확실히 피부 낯빛이 개선이 되면서 조금 탄력감 있는 느낌이 이게 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굴이 리프팅된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만큼 처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힘이 많이 빠지고 나니까 탄력 루틴으로 써줬을 때 그 효과를 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갈색병에 이어서 저는 이 제니피크 세럼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또 주름 개선 성분이나 이런 게 또 빵빵하게 들어있는 그런 크림을 추천을 해드리자면 에스티로더의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플러스 유스 파워 크림. 사실 얘가 금색깔이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막 디자인이 막 너무 예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실버라인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얘도 한 통 정도는 다 비웠다가 오랜만에 써요. 뭔가 그 고기능성이 얼굴에 확 들어오면서 또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은 거기는 해요, 화장품이라는 게. 근데 또 그런 느낌적으로 좋은 게 아무 제품에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다고 느끼는 그런 화장품 제형이 약간 일관성이 있는 거를 오래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얘도 좀 꾸덕하면서도 무게감은 꽤나 있어요. 그럼 앞에 이 도토리 패드하고 제니피크 혹은 갈색병 이렇게 써주고, 이 리바이탈 슈퍼 이름도 길어. 얘 금색 이 크림하고 딱 만났을 때 보습도 보습이거니와 진짜 뭔가 내 얼굴이 밤새 그 위에 뭔가 작용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모공 탄력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격대가 꽤 있긴 하지만 이 조합으로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이 크림은 무겁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루틴을 가볍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네즈의 젤 크림을 가시면 돼요. 파란 색깔 점이 찍힌 그 제품이어야 해요. 그게 히알루론산이 되게 특화돼가지고 마케팅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는 주름 개선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패드, 제니피크, 라네즈 젤 크림, 혹은 도토리 패드, 갈색병, 라네즈 젤 크림 이런 조합으로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공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1등 방법은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선크림을 바르는 걸 정말 습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버즈인의 도자기깔 파데스캡 토너 베이지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걔가 또 모공을 싹 가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강빈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러 갈 때나 이럴 때도 진짜 잘 써요. 그리고 날씨가 좀 요즘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좀 열을 뿜어내도 걔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또 새롭게 써보고 있는 거는 에스트라의 무기자차 선크림. 얘는 장벽 수분 선크림이어가지고 제가 또 장벽 케어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런 케어 기능까지 들어있으니까 약간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선케어만큼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그대로 사용하셔서 마음에 드시면 제 기분이야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선케어는 진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래 선크림 다시 열심히 바르자 이 마음 진짜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모공을 어떻게든 안 커지게 하면서 케어를 하면서 그런 방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커진 모공을 내가 좀 채워주고 싶다 할 때는 메이크업으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또 베네피트의 퍼워 패셔널 됐다 오래 썼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놓고 나서 영상에서 퍼워 패셔널 그거를 수년간 했었는데, 그럼 모공 프라이머의 효능이 있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모공 프라이머를 채울 때 모공이 완벽하게 가려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모공이 잘 채워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모공을 채워줄 수 있는 피부가 살짝 매끈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모공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 발라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많은 양을 모공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눌러주겠다 그런 느낌으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바르는 듯 마는 듯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깔아주신 다음에 쿠션 바르실 때 모공을 처음부터 다 채워주겠다는 생각으로 바르시기보다는 얇게 한 톤만 얼굴을 둘러준다라는 생각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모공이 좀 뽕뽕뽕뽕 뚫려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화홍 브러쉬 너무 추천드려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브러쉬는 다 다르겠지만 화홍을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구매하시면은 다음날 바로 도착하고. 근데 제가 써본 인조모 중에서 코를 채워주기에 붓의 사이즈도 너무 적절하고 그 그립감이나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쓰기에 가장 편안했어요. 이 화홍 브러쉬를 쿠션에 묻혀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양이 너무 적으면은 모공에 들어갈 양이 없기 때문에 벗겨지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양을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모공 위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모공 안에 점점 제형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브러쉬로 막 다 펼치거나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터치가 됐다 싶으면은 스펀지로 살짝 눌러주세요. 이것도 제형에 따라 브러쉬로 100% 되는 경우가 있고 스펀지를 같이 써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핵심은 모공 사이에 어느 정도 제형이 들어갔는지, 제형이 들어간 이후에 내가 오버터치를 하면서 이 제품 발린 걸 벗겨내고 있지 않은지 그걸 체크하시고 손뗄 지점을 내가 판단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나는 모공을 좀 채워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요즘에 스패츌러를 되게 좀 써보고 있는데 저도 엄청 잘하진 않아요. 근데 어설프게 하더라도 스패츌러를 썼을 때 모공 채워주는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게 있다? 여러분들이 스패츌러 진짜 좋아요. 모공이 짱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 말이 맞아. 우리 그 투르버 분들이 진짜 똑똑하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못하더라도 스패츌러를 어느 정도 해놓고 좀 얼룩덜룩 되더라도 스펀지로 살짝 눌러주면 진짜 얇은데 모공을 싹 채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즘 나 심심하다, 메이크업 좀 연마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면 저처럼 스패츌러 가지고 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뭘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잘 못하네? 한번 싹 그어 스펀지로 좀 두들겨봐. 또 싹 그어 스펀지로 좀 두들겨봐. 이것도 그냥 소소한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근데 스패츌러가 아니라 나는 그냥 스펀지나 브러쉬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얼굴에 한 번만 살짝 펴발라 주시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살짝 눌러주면서 모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갔나? 이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파운데이션도 화홍 브러쉬 사용해주시면 모공에 너무 좋아요. 특히나 코너진데 이런 코 모공, 코끝에 뾰족한데 모공 이런 거 채워줄 때 화홍 브러쉬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제형을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 제형은 너무 투명한 제품 아니면은 모공은 요즘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큰 모공을 가리려면은 조금 더 띡하거나 조금 더 무거운 컨실러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처럼 잡모공이 막 다다다다 있어서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너무 매트하거나 너무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브러쉬를 사용해서 모공 사이사이에 쑤셔 넣어주면 다 쑤셔 들어가집니다. 좀 보송하면서 얇으면서 그래도 모공이 잘 채워지는 그런 파운데이션 하면은 랑콤 땡미라클 꼽고 싶고요. 옛날에 퓨처리스트는 모공을 엄청 잘 채우는 건 아니었는데 요즘 리뉴얼된 퓨처리스트는 실키함이 들어가 있어서 퓨처리스트도 괜찮고요. 같은 맥락으로 헤라 실키스테이도 실키한 느낌 때문에 모공에도 괜찮아요. 아르마니 파워패브릭 당연히 벨벳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모공에 괜찮지만 레스팅 실크가 그렇다고 해서 모공을 아예 못 가리는 건 아닙니다. 제형이 워낙에 얇은데 그 얇은 걸 화홍 브러쉬를 사용해서 모공 사이사이에 채워 넣어주면
발라주면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스쁘의 뉴클래스도 당연히 모공 괜찮고요. 디올의 글로우 파운데이션도 얇아서 모공이 될까 싶은데 됩니다. 쿠션도 엄청 내추럴한 비내추럴? 그것도 모공 괜찮아요. 물론 어느 정도 가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만족도에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작지 않으면서 잡모공이 와다다다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비내추럴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거보다 더 커버력 있는 뭐 비벨벳이라든지 라네즈의 네오 쿠션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모공에 당연히 문제가 더 없죠. 다만 쿠션은 퍼프 하나로 모공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밀린다든지 뜬다든지. 결국에는 모공을 채우려면 좀 디테일하게 도구를 사용해주면 도움이 되고 역시 디테일하게 터치를 해줘야 더 매끈하게 커버할 수 있다. 제형적으로 모공에 강한 제품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내추럴한 제형으로도 잡모공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공을 채우는 방법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공이 채워진 상태에서 씻지 않는다? 그럼 모공에 파운데이션 껴있죠, 때 껴있죠. 얘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모공을 키우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뭐다? 클렌징. 깨끗하게 모공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내가 노화로 인해서 모공이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을지언정 때로 인해서 모공 커지는 걸 가속화하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맨날 안 씻고 잔다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랬는데 진짜 모공이 요즘에 너무 신경이 좀 쓰게 된 이유로는 피곤해도 얼굴만큼은 어떻게든 씻으려고 해요. 제가 파운데이션 리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안 씻고 자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밤에 씻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파운데이션을 깨끗하게 선크림을 깨끗하게 녹일 수 있는 기름으로 씻으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해드려요. 선크림 무기자차나 혼합자차 발랐는데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만 씻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양심이라고 난 씻었다라고 합리화하는 정도의 클렌징이지 무기자차 혼합자차 바르셨다면 기름으로 꼭 속에까지 지워주셔야 됩니다. 클렌징 오일이 도저히 안 맞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딥클렌징은 생명이에요.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에 채널에 많이 설명을 해놨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클렌징 오일의 양을 충분히 하셔서 얼굴을 롤링을 해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물을 살짝 묻혀서 꼭 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번 더 구석구석 롤링 해주시면서 씻어내주시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신 다음에 꼭 2차 세안. 저는 라곤 폼 클렌저 너무나 추천드리고 클렌징 오일의 넘버즈인 제품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라곤 폼 클렌저가 유독 제형이 쫀쫀한데 부드러워서 큰 마찰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일하고 노폐물하고 엉겨있는 그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클렌저는 라곤 폼 클렌저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도토리 패드로 모공 탄력 케어를 해주고 갈색병이나 제니피크 세럼 발라주고 오늘은 제가 에스티로더의 금색 크림 추천해드렸지만 보습 한번 확 덮어주고 싶을 때는 또 늘 추천드리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크림 이런 거 바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모공과 탄력을 케어하시고 싶으시다면 귀찮으셔도 첫 단계에서 모공 탄력 챙겨주시고 세럼, 크림까지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 진짜 너무 귀찮다.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게 뭐 별일이라고 이게 이렇게 싫으냐 하시면 이거라도 살짝 썼을 때 안 쓴 거보다는 낫겠네요. 진짜 귀찮을 때 모공 탄력 어떻게라도 챙기고자 하는 첫 단계? 자, 그래서 이 제품 광고하니만큼 이벤트 있다고 했잖아요. 이벤트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스킨푸드 팬으로서 특히나 당근 패드 완전 팬으로서 그 좋아하는 당근 패드 느낌을 유지를 했는데 내가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공과 탄력을 케어를 해주는 이 도토리 패드 런칭했잖아요. 그래서 스킨푸드에서 30% 할인에다가 추가 10%까지 할인을 딱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할인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30% 할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추가 10%는요 쿠폰 코드가 있어요. 그거는 더보기란에 여러분들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에 저렴할 때 경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공 탄력에 진심이 된 유튜루가 모공 탄력 케어하면서 가리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런 관리는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하고 필요로 느낄 때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또 이런 관리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했을 때 나도 심심한데 관리나 해볼까 하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소소한 행복, 재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옛날에 저도 들었던 건데 그 공감이 되게 안 갔어요. 근데 이게 내가 스킨케어에 관심이 가니까 뭘 바르고 느끼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만큼 제 얼굴이 달라요. 아무튼 우린 또 좀 귀찮지만 같이 또 이렇게 나누면서 즐겁게 관리해봐요.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